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떨리는 순간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준비한 연기나 특기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때는 뭐 물론 마찬가지로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거를 시연하고 있을 때는 그 시간 자체가 좋았어, 오롯이 내 시간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긴 하지만 그걸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딱 되게 되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막 긴장이 되거든요. 질의응답이라는 거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질문의 유형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1 더하기 1은 왜 2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생들을 쭉 봤을 때 이 질의응답이 유연하게 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 질문의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학교 왜 지원하게 됐어요? 뭐 라거나 우리 학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질문이 1 더하기 1의 답을 물어보는 질문인지 아니면 1 더하기 1은 왜 2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캐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뭐 뿅뿅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혹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그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나 학교의 장점 혹은 어떠한 학교의 정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이 언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에 대해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던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답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의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소 딱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 학생이 지금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애용하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회사 면접을 볼 때는 이런 질문이 나온대요. 미국에는 주유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내가 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회사에 지금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한들 주유소가 몇 개인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유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이 사람이 알고 있는가, 이걸 맞추냐 못 맞추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미국의 주유소가 몇 개인지 통계를 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관찰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논리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정말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최근에 읽은 희곡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나 또 뒤이어서 그 작가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혹은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은 또 알고 있느냐 처럼 1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1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서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접근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틈도 없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입시생은 좀 준비가 부족한 입시생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교수님들한테 여과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를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독백 선정에 대한 기준, 이 독백을 왜 선택했는지, 혹은 우리 학교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본인이 연기한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매년 빈번하게 아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계신 교수님들은 내가 함정에 어느 정도 발을 담궜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는데 한 번, 두 번 정도 그 질문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구나. 이 친구는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뭔가 어떤 그럴듯한 대답이나 느낌 있는 문장들과 의미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정말 전혀 없어요. 진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거짓말을 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말들이 들어와야 되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사족이 붙어야 되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앞에서 보게 되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대답을 하실 때 도저히 나는 마음속에 진정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하실 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애티튜드를 장착하시고 말씀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뜻을 다 천천히 이야기하시는데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질문, 답, 뭔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답변을 당장 딱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하는 질문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질의응답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질문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근간으로 해서 나만의 논리적인 것들,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